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탄핵 특검 정국에 대한 분석을 듣느라고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졌고요. 2명이 잔해에 깔려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법안과 시스템 자체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는 않을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한국안전학회 부회장인 박두용 한성대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00억 원의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 유예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도축업체, 그리고 가공처리업체, 빵 등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은 계속되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혹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클리프 리차드의 Early in the Morning 띄워드리면서 2017년 1월 1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KB증권. 해피쉐비 뉴 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 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저는 여러분께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전해드리면서 속보가 들어오면은 괜히 가슴이 설렁합니다. 무슨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말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끔찍한 안전사고였습니다. 종로의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잔해가 무너져서 작업을 하던 2명의 근로자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그리고 남양주에서 발생한 공사 현장 가스 폭발 사고, 최근에 발생한 연이은 사고 모두 다치거나 사망한 이들은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 도급 등 전반적인 구조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안전학회 부회장인 박두용 한성대 교수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두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지난 토요일이었죠. 7일에 발생한 종로 낙원동 붕괴 사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게 전형적인 후진국형 또 한국형 좀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진국형 사고, 한국형 네네. 사고다.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걸 좀 담고 있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종류의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고였고, 예. 많이 경험한 사고인데, 그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 또 하청업체가 작업하다가 파견이나 이용직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 건물 해체와 같은 사고는 이미 예견되고 있었고 많이 나고 있는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 예. 감독이나 허가가 좀 부실했다는 것,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이게 전형적인 한국형 사고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번에 감독도 부실했고, 항상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예견 가능한 사고였는데, 그러니까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항상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꼬리 자르기식 그런 책임 회피, 그런 게 이어지고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항상 지적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개인이나 개별 사업장에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이 사고가 나게 마련이거든요. 예. 뭐 아마 우리나라 건설업계에겐 또는 우리나라 그 노동 안전의 전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사고의 종류는 다 다른데 결국 따지고 보면은 뭐 인재라는 게 분석이 나오잖아요. 시스템 문제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 부분이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건설업계 도급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 예. 네. 관행처럼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뭐 건설업에서의 그 보급은 당연히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공정이 있기 때문에 예. 네,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에서 도급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예. 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책임까지 떠넘기는 것 아하. 이게 이제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 전문업체한테 그 도급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도급을 주는 쪽은 갑이고 이걸 받는 쪽은 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예. 식으로든 갑이 좀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권한이 있는 쪽에서 즉 원청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좀 져야 되고 그쪽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이제 허점이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도급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일을 잘하는 업체한테 맡기는 건 당연하겠죠. 공사 일 같은 거 전문 네네. 숙련된 사람들한테. 근데 안전 책임을 그러니까 을에게 떠넘기는 그런 상황은 허점이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네네. 책임이 어떤 식으로 전가가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청업체가 책임을 묻나요? 네, 일단 이번 사고처럼 산재 사고가 나면 예.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현재 법 체계가. 예. 네, 건설공사의 경우 직접 공사를 담당한 업체, 그러니까 대개 하청업체입니다. 그렇죠. 하청업체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원청은 관리 책임의 일부를 지게는 돼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좀 보조적인 위치에 있고 예. 1차적인 책임을 전부 다 하청업체에 묻고 있기 때문에 원청이 사실은 좀 책임이 면제가 돼 있다고 그럴까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좀 되어 있는 거죠. 예, 이 도급 문제가 말입니다. 사실 네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그 하청을 주면은 그 업체가 또 재하청을 주고 뭐 2차, 3차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문어발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끝에 있는 그 업체들끼리의 계약에서만 그 책임을 물기 때문에 결국 이 원청업체는 책임을 피하게 되는데 공사장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공사장 관계자를 하청업체로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장의 원래 책임을 지는 그 건물을 수주받은 데가 원청이지 않습니까? 예. 원청에서는 건물을 지을 책임이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건물을 사고가 나지 않을 책임을 지게 하면 하청업체의 안전을 관리하거나 또는 하청업체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데다가 하청을 주거나 예. 뭐 이런 이제 구조가 성립이 되는데 현재는 그 하청업체 사고를 낸 하청업체한테만 책임을 묻게 되니까 예. 현재 구조에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구조에서 뭐 규제도 좀 느슨한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규제가 아무래도 선진국보다 좀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특히 이제 건설공사나 이 건설공사에서 굉장히 위험한 건물 해체공사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많은 것이 예. 이게 이제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안전 규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안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그 뭐 사고 이런 거에 그 안전은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이 관계 법령은 있는데 예. 현장을 지도 관리할 또는 감독할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전형적인 그런 노동재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약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예. 이 산업안전감독관이 선진국에 비해서 한 반 또는 많게는 한 5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장이 관리가 안 되고는 이게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게 이제 취약한 편이죠. 그러면은 현장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네. 현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장 관리가 취약한데요. 예. 현장을 관리할 감독이 정부에서 보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인데 이 수가 부족하고 또 이 수가 부족하면 원래는 현장은 원청이나 또는 현장 관리를 하는 데서 이걸 맡아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취약하거나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 사실 뭐 하청이나 재하청을 받은 업체가 현장 관리자를 파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청에서 허가 없이 우리가 허가 안 받았으니까 주도적으로 못 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설형 공사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원청이거든요. 예. 근데 원청에서는 공사의 진척이나 결과에만 신경을 쓰지 이 하청업체 안전관리에 신경을 안 쓰니까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청은 원래 자기가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업과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원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청은 그러한 권한을 사실은 가지지 않고 책임만 묻기 때문에 예. 결국 이게 책임과 권한의 분리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안전에서 기본적으로 권한과 책임의 일치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청한테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도록 하면 예. 그걸 하청을 시키던 아니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좀 파견을 하던 관리를 하던 이런 이제 그 안전관리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그 19대 국회에서 지난 19대 국회 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네네. 거기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말았는데 이 개정안에 어떤 법적인 뭐 제도 그 미비점이 보충돼서 좀 들어가 있었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도 제29조가 예. 도급사업주의 책임이라고 해서 사실 원청의 책임입니다. 원청을 책임을 묻는 구조가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예. 이번의 경우도 그 적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1차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고 원청이 보조적인 책임을 지는 걸 강화시켜 왔는데 예. 근본적으로는 그 시간과 장소를 진짜 총괄하는 그 원청한테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런 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좀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핵심이군요. 원청의 네. 책임을 물리도록 하는 것. 네.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네. 바꿔야 된다. 지금은 그냥 뭐 서류만 제출하면은 바로 그 철거할 수 있나 보죠. 지금은 이제 5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때 구청에 철거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예. 안전관리와 관련돼서는 구청의 철거 계획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고제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부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고 이걸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건 강제입니다. 예. 그리고 그 허가를 받고 거기서 심사를 받고 공사하게 돼 있는데 이번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문제는 현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장 관리가 다른 안전 문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이 좀 제대로 되게 돼야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회사에서 서류만 가지고 안전이 확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 이번에 뭐 원청에서 책임을 물어서 이런 안전 책임을 더 확고하게 다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현장 감독도 확실히 해나가야 되는 것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두용 한성대 교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서창석입니다. 빈병값이 오른다고 술값이 오른다는 기사를 봤어요. 사실상 병값이 올랐다고 술값을 올리는 건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지금도 술값이 올라서 식당에선 4,000에서 5,000원 가까이 받고 술을 팔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년회나 뭐 송년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사실 비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술을 사 먹는 게.
근데 거기서 또 병값이 올랐다고 술값을 더 올린다면 뭐 저 같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담감이 커지겠죠. 정말 저는 기분이 안 좋거나 좀 우울할 때 그걸 좀 달래고자 술을 먹는 편인데 정말 기분이 안 좋은데 제 지갑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한 2병 이렇게 마시고 좀 더 많이 들어가면 3병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그 4,000원이 없어서 소주를 사 먹기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차라리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7,000원, 5,000원에서 7,000원 이 정도 사이로 먹는데 소주값만 거의 밥값 정도로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먹기가 힘들지 않을까. 사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사람들이 받는 돈이나 월급 같은 게 같이 올라간다면 그 부분에서는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안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은 빚들이 많아요. 그런 빚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월급은 안 오르고 뭐 사 먹는 거, 뭐 타는 거 이런 것만 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세금도 좀 낮춰주고 복지 정책 같은 것도 많이 좀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부천에 사는 서창석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생선, 회, 짜장면, 갈비탕, 계란은 이제 한 판이 기본이 7,000원이고요. 무가 3,000원, 양배추 5,000원. 소주, 맥주, 이게 이제 기분 달리려고 마시는 분들 많은데 소주 한 병이 5,000원이라니. 야. 한 국밥을 한 7, 8,000원 정도로 보면은 소주 한 병이 거의 밥 한 끼와 비슷한 수준에 올라가고 있네요. 지난해보다 한 11.7%가 올랐습니다. 맥주는 이제 빈병 보조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100원이 인상이 됐죠. 자,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입에 넣는 거는 다 올랐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이 이제 코앞인데, 우리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 월급도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서창석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복지 정책 같은 것들, 젊은이들 빚도 많은데 요즘에 사회생활 하기 전부터 빚부터 얻는다고 하잖아요. 힘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창석 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어갑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고요. 로랑 불즈의 클레어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수도권 사용 설명서 그리고 서울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자산을 든든하게, 내일을 탄탄하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 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 할부 이용 시 80만 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 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 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 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고 있는 수도권 사용설명서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또 이에 따른 높은 준턱 앞에서 지난해 상당수의 취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에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잡코리아 홍보팀 변지성 팀장과 함께 구직자 취업 눈높이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제가 대충 쭉 훑어보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월급쟁이들의 가슴을 아주 후벼 파는 내용들이더라고요. 네. 야, 요즘에 취업 장벽으로 인해서 일단은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췄다고요.
네, 실제 그 지난해 최종 합격한 그 경험이 있는, 즉 취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와 또 이직에 성공했던 직장인 9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예. 이들 중에 10명 중 무려 6명 정도가 이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취업에 성공했다라는 그 응답을 주었는데요. 예. 특히 그 이들이 낮춰 잡은 취업 조건 중에서는 그 희망 연봉 수준을 낮췄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그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형태나 규모 또는 복리후생 수준 또 근무 조건이나 근무 지역 등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는 답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실제 올해 신입직 구직자의 희망 연봉은 평균 2,568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취업 목표 기업은 최종 학력별로 달라서 이 고졸 및 2, 3년 대졸자들은 중견기업, 또 4년 대졸자들은 대기업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연봉을 많이 낮춰서 좀 욕심을 덜 부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신입 구직자의 희망 연봉이 평균 2,568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지난 예전과 비교했을 때? 네, 실제 이 5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요. 예. 5년 전 이들 신입직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이 2,958만 원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물가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해서 390만 원이 낮아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올해 취업 경기가 뭐 사상 최악이 될 것이란 여러 그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취업 장벽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구직자들이 연봉 수준을 낮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앞서서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생활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희망 연봉을 좀 낮춰서 취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학력별로 희망 연봉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그 4년 대졸 학력자들의 희망 연봉은 평균 2,758만 원 정도로 가장 높았고요. 예. 또 2, 3년 대졸 학력자가 2,480만 원, 또 고졸 학력자가 2,466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4년 대졸 학력자 희망 연봉은 전체 평균에 비해서 190만 원 정도 높은 수준이었고요. 또 고졸 학력자에 비해서는 평균 279만 원 정도가 높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기업 그 규모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뭐 대기업만 바라보는 것에서 좀 눈을 돌릴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이 경기 여파로 인해서 과거처럼 대기업들이 대규모 그 신입 공채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서인지 실제 신입직 구직자들의 취업 목표 기업 1위에는 중견기업이 39.8%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도 역시 28% 수준으로 여전히 그 구직자들의 취업 선호 기업 형태 중에 하나였고요. 중소기업이 14%, 또 공기업이 10%, 또 신입직 채용이 비교적 적은 외국계 기업은 6.4% 순이었습니다. 예. 특히 네네. 예. 그러면 이 대기업하고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 순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기업들에 취업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복지 제도가 그래도 잘 갖춰져 있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 49%였고요. 예. 또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들도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고졸이나 2, 3년 대졸 학력자 중에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이에 비해서 그 4년제 학력자들 중에서는 복지 제도를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경향이 57.4%로 절반 이상으로 많아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참 우리가 연봉 얘기하면은 참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봉 수준을 좀 낮추면서도 취업하는 이런 실태가 좀 가슴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모든 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잡코리아의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고 웨스트가 부르는 킹 오브 위시풀 띵킹 듣고 서울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겠습니다.
자, 늘 신선한 소식을 전해줘서 언제 나올지 기다려지는 기자입니다. YTN 미남 한동호 기자 연결해보죠. 한동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청입니다. 예,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첫 소식은 뭐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은 소식인데요. 출퇴근 시간에 아주 그냥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붙은 곳이죠. 뭐 실제로 그 객차 안에서는 공기질도 나쁘다고 하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올해 증편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9호선을 이용하시는 청취자분들께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현재 9호선은 40편성, 그러니까 승객이 탈 수 있는 칸으로 160칸의 전동차가 운행됩니다. 예. 원래는 140여 칸이었는데 지난해 16칸이 추가 투입됐죠. 올해도 지난해처럼 54칸을 투입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동차를 추가 투입하려면 이 새 전동차를 선로에서 시험 운행도 해야 하고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탑승객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점검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도입 시기는 내년 초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9호선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조금 더 참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좀 속상하네요. 빨리 좀 증편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리고 서울 중구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구청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이 상암동에도 있는데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예산이 전에 깎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원 사업은 전체 예산이 310억 원입니다. 예. 올해 집행돼야 될 예산은 60억 원이었는데요. 구의회에서 이 돈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인데다가 기념공원에 주차장도 있어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중구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중구는 2월 예산을 활용해서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환경 오염의 주범들이네요. 수은 같은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그리고 폐콘크리트를 하수도에 버린 업체들이 있는데 서울시 경찰단에 적발이 됐군요. 네, 아무리 하수도에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다지만 사실 이걸 정수하는 것도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 세금을 깎아먹은 이들이 이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걸렸습니다. 이 현장 소장 1명이 구속되고 37명이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보통 건설 현장에 보면은 콘크리트 섞는 차들이 있고 이걸 또 옮기는 차들이 있는데 예. 그 옮기는 차, 이 속을 닦은 폐수 수백 톤과 콘크리트 잔해물 10여 톤을 하수도에 무단으로 버렸습니다. 아하. 이 폐수에는 기준치를 최대 10배까지 초과한 중금속이 들어있었는데요. 또 종로와 성동, 중구에 있는 염색, 귀금속 제조업체들은 무허가로 폐수 배출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런 범행을 방조한 직원들도 공범으로 입건되는데요. 예. 혹시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이런 일을 보시면 꼭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저희 YTN으로 제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고하시거나 저희 회사에 꼭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에 서울 나들이 가면은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차죠. 주차 참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 빈 주차 공간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주차 정보라는 이름의 앱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지난 2014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공영 주차장 주차 정보만 볼 수 있어서 좀 제한적이었었는데 예. 이게 이번에 이제 민간 주차장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제는 공영과 민영 주차장 3,000여 곳의 위치와 요금, 운영 시간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아직은 사실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빈 주차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딱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민간 주차장은 사실 대부분 그게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업주들이 이 시스템을 또 깔아야 되고 또 민간 주차장에 뭐 어느 공간은 있고 어느 공간은 없고 이런 것들을 또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민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꺼리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앱을 좀 깔라고 좀 권하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 아니면 가족이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뭐 시간이 엄청 촉박한데 주차 공간은 없고 그러면 이 앱에서 공영 주차장 뭐 일단 빈 공간을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도 좀 없으면은 민간 주차장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화를 걸어서 좀 찾아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예, 민간 주차장 활용하실 때는 조금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방법 알려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데이비드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ake your protein pills and put your helmet on.